예,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최승재입니다. 사법시험 부활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한 국가의 흥망성쇠는 그 국가의 제도와 법치주의와 안착이 큰 역할을 한다는 건 전 세계 경제학자들의 많은 이론이 있습니다. 그만큼 한 국가를 만들어가는 제도는 중요합니다. 로스쿨이 도입된 지 15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육과정에서 전문가 양성의 문제점들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현실입니다. 3년 안에 기초법과 절차법을 포함해 실무 단계까지 모두 가르치려 하니 교육과정도 뒤죽박죽이라 합니다. 로스쿨 입학과 취업, 임관 역시 불투명하다는 여론 기사가 많습니다. 이른바 SKY 출신을 선호한다는 소문도 있는데 사회적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사법시험의 경우 집안 배경이나 채점자의 주관과 상관없이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투명하게 법조인을 선발하는 제도입니다. 교육에 의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이념에도 더 부합하고 또한 더 서민 친화적으로 보여집니다.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의 관점에서 방향을 잘못 잡으면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더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공정한 제도, 개인의 이익을 떠나서 청년들이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공정과 상식의 상징인 사법시험의 부활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오늘 사법고시 부활국민연대와 함께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법고시 부활국민연대 분들께서 함께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법시험 부활 국민연대 대표 정희일입니다. 저와 저희들은 로스쿨 폐지와 사법시험 부활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사회의 희망이 로또와 복권입니다. 희망이 없기에 복권에 희망을 건다는 의미입니다. 지난해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성인 절반 정도가 복권을 산 경험이 있고 4명 중 1명은 매주 복권을 산다고 했습니다. 전체 성인 인구를 대입하면 600만 명 가까이가 인생 역전을 꿈꾸며 한 주도 빠짐없이 행복 티켓을 사는데 지갑을 연다고 합니다. 살림살이는 팍팍해지고 일자리는 위태로워진 서민들이 지갑 속 로또 한 장으로 일주일을 버티는 현실은 이토록만 합니다. 복권이 희망인 사회는 장래가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여야 정치 여러분, 특히 요즘 청년들은 외롭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우리 세대는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그때는 지금 당장은 어려워도 미래가 더 나을 것이라고 믿는 성장기 사회였기 때문에 기회의 희망이 있었습니다. 도전도 쉽게 하고 실패하면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요즘처럼 한 번 실패하면 나락이 아니라 미래가 있는 사회였기에 꿈과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 사회의 미래 세대는 기회가 너무 적어서 과거 기생세대가 살던 사회와 완전히 다른 사회를 살아가고 있고 너무 절박합니다. 친구끼리 협력적 경쟁이 아니라 친구가 떨어져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친구가 적이 되고 경쟁이 전쟁이 되는 암울한 세계를 살게 한 것은 기성세대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기회가 공정하고 자원을 공정하게 배분해야 미래를 예측하고 지금도 어려워도 미래가 있으니까 아이도 낳고 결혼도 할 것입니다. 우리 단체는 청년들에게 희망과 미래를 선물하고 싶습니다. 기회를 만들어 주고 싶습니다. 개천에서 용이 나는 시대를 부활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이라고 손꼽히는 사법시험을
그만큼 사시낭인과 사시폐인을 배출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법시험은 공정한 시험 계층 이동이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사법시험이 폐지된 지금 법조인이 되려면 법학전문대학원인 로스쿨에 진학하여야 합니다. 로스쿨은 진학하여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면 법조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법시험 시절 검사의 경우는 사법연수원 성적으로 검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면 로스쿨 제도인 현재는 검사 임용 공고가 나면 따로 시험을 봐서 통과해야 합니다. 또한 판사 역시 사법시험 시절에는 사법연수원의 성적으로 자격이 주어졌지만 현 제도로는 변호사 시험 합격 후 10년의 경력이 있어야만 판사 임용시험 자격이 주어집니다. 사법시험의 경우에는 시험에 합격하게 된다면 법조인이 될 수 있었지만 현재 로스쿨 제도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 3년간 수학해야 합니다. 현재 로스쿨 제도의 또 다른 문제점은 전국 25개의 로스쿨 중 50% 이상은 기준 미달하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또한 고시낭인, 고시폐인을 없애겠다는 로스쿨의 취지는 좋았으나 로스쿨을 졸업한 학생들은 응시자가 정체되는 탓에 변호사 시험의 합격률은 매년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시낭인 대신 변시낭인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로스쿨의 가장 큰 문제점은 변호사 시험의 경우 온영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변호사 시험에 더 이상 응시할 수 없으므로 로스쿨에 진학한 의미가 없어서 엄청난 심적 부담을 존재합니다. 로스쿨을 졸업하고도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없는 변시낭인의 문제는 조만간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지금의 로스쿨 제도의 또 다른 문제점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귀족 출신의 공부벌레 법조인들을 공장 제법처럼 양산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되고 싶은 사람은 사법시험으로 기득권 세력만의 로스쿨이 아니어도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정부와 정치권이 해야 할 일입니다.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사법시험 부활입니다. 사법시험 부활은 곧 공정의 회복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여야 정치 여러분, 로스쿨이 시행된 지 14년 차이지만 과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바람처럼 우리 사회가 법률 서비스 제공 면에서 로스쿨로 인해 나아졌는지 냉정하게 평가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 수는 많아진 같지만 아직도 함께할 변호사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OECD 국가 변호사 수에서 미국이 1만 명당 42명, 영국이 32명, 프랑스가 10명, 한국은 5명에 불과합니다. 변호사 수가 적은 나라다 보니 다른 국가들보다 비싼 변호사 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문제 또한 심각하게 공론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라는 직업이 선망의 대상이 아니라 돈과 권력이 있는 자들이 부를 세습하는 과정으로 로스쿨이 악용되기도 합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로스쿨 제도는 우리 사회의 공정한 기회라는 측면에서 헌법 정신에 반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엔 오랫동안 합격하지 못해 고시낭인이 된 자가 많았어도 그들은 사법시험 제도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 또는 능력 부족을 탓했지만 지금의 우리 사회는 사법시험조차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력은 있어도 학기에 수천만 원이 든다고 알려진 로스쿨은 꿈조차 꿀 수 없기에 수많은 젊은이가 사회의 공정에 대해 의문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법시험이 시험 점수로 인해 합격 불합격이 나뉘므로 투명하다고 할 수 있는데 로스쿨은 그 입학의 과정에서 비리가 끼어들 수 있다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는 시국 상황입니다. 소위 말하는 금수저의 특권을 강화하는 장치로 로스쿨이 기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민청은 개천에서 용인할 수 없게 되자 로스쿨을 돈스쿨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여야 정치 여러분, 기본적으로 사람은 누구나 자기 삶의 방향을 꿈꿀 수 있고 노력한 만큼 대가가 주어지는 세상, 공정한 경쟁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정의가 의심스러울 수 있는 로스쿨 제도를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스쿨의 또 다른 문제점은 지난 2012년 로스쿨 졸업한 로스쿨 일기들은 변호사 시험 합격률 응시자가 대비 87%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불과 7년 만에 변호사 시험 합격률은 50%
1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로스쿨은 수험 학원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로스쿨 학생들은 세상과 담쌓고 시험 공부만 하느라 세상 일에 어둡고 관심도 없습니다. 세상 일에 어둡고 관심도 없는 법조인을 양성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부자들끼리 한쪽에 모여서 옹기종기 합격을 위한 시험만 치는 세상이 된다면 공부하고 연구하고 집행하는 모든 이가 다른 이의 입장이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로스쿨 제도는 지난 2009년 3월 전국 25개 대학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 운영한 지 15년을 맞이한 2013년 11월 현재 2024년도 신입생 선발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로스쿨은 우수한 교수와 시설 속에서 양질의 교육을 통해 사회적 적재적소에 필요한 다양한 법조 인력을 양성한다는 취지로 출범했습니다. 사법시험의 역사는 광복이후 조선 변호사 시험, 고등고시 사법과에 이어 1963년부터 시행된 사법시험은 54년간 59회 시행을 끝으로 지난 2017년 12월 30일자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암기 중심의 일회성 선발과 획일적인 사법연수원 교육과 패거리와 또 같은 기수 문화를 폐하고 또 대학의 학과 학문을 불문하고 너도나도 법조인에 도전하면서 대학 교육의 황폐를 막고 여기에 더해 백면서생으로 법전만 익히는 방식으로는 국제와 세계화에 걸맞는 법조인을 배출할 수 없다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사법시험 제도는 로스쿨 제도든 법학을 익혀 법률 문제를 해결하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로스쿨은 오히려 고학력과 고비용만 부추길 뿐 사법시험과 다를 게 없습니다. 초중고대라는 통상 16년의 정규 교육 과정을 마치고 3년의 로스쿨을 나와야만 변호사 시험에 응수할 수 있는 로스쿨 제도는 일본처럼 예비시험도 없는 데다 자율성이 강한 로스쿨 원조인 미국과 달리 전국 25개 대학 총정원 2,000명에 묶어 그들만의 카르텔을 용인하는 한국형 로스쿨은 15도를 맞이한 지금이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을 냉정하게 재평가하고 모든 국민에게 기회의 공정을 담보하는 사법시험 부활에 대한 공론장을 마련해야 할 적기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여야 정치 여러분, 올해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한 법학전문 리트 시험 지원자가 17,360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18.7%, 10년 전에 비해서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로스쿨이 의대와 마찬가지로 인문계 젊은 인재를 빨아들이는 또 하나의 블랙홀이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인문계뿐만 아니라 이공생들도 응시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의 사무관이나 기존 직장인들도 대거 응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각국은 AI, 반도체, 바이오 등 산업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인재 자원을 무한대로 투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젊은 인재들이 의대와 로스쿨에만 몰리는 지금의 대한민국 현상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처음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이유가 고시낭인을 막자는 데 이었습니다. 즉 능력 있는 젊은이들이 고시의 인생을 낭비하여 결국 개인은 물론이고 국가 인재 낭비라는 결과를 막고 다양한 전공을 가진 사람이 변호사가 되어 각 영역에서 법률 전문가로서 활약하여 전체적으로 사회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이 로스쿨 도입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김영삼 정부에서 최초 추진하다가 노무현 정부 때 로스쿨 도입을 확정한 근본적 목적은 사법시험 합격을 통한 법조 카르텔을 깨는 데 있었습니다. 서울대 법대를 중심으로 이어져 온 대한민국 법조 귀족 이를 통한 정치 법조 귀족 탄생을 방지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로스쿨은 또 하나의 귀족 그룹을 탄생시키고 오히려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로스쿨을 입학하기 위해서는 대학교 졸업 성적과 법학 적성시험인 리스트 성적이 그 입학 인자입니다. 리스트 시험도 법조인이 되기 위한 아무런 상관이 없는 수능 국어 시험에다가 수리 영역을 좀 더 얹은 이상한 시험입니다. 이러한 시험도 수능 대비나 학원 수강 없이 대충해서는 합격점을 받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대학교 졸업 성적과 학벌 역시 중요한 인재입니다. 이렇다 보니 조기 교육을 통해 입시에서 성공한 학생이 아니면 노스쿨도 들어가기 어려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조기 교육의 어려운 계층의 학생들은 아예 법조인의 꿈을 도전조차 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의 로스쿨 수업 자체도 실무와 동떨어진 것이 과거와 비교해서 달라진 것이 없는 상황이라면 이럴 바에야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대폭 늘렸으면 되었을 것이라고 한탄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로스쿨을 폐지하고 사법시험 부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미래 세대는 자신의 모든 영역을 다해 원하는 바를 향해 도전하고 사회는 노력한 만큼 주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사회에 요구하는 공정의 측면에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는 기회가 주어지고 젊은이들이 자신의 인생을 걸고 멋지게 도전해서 성공하는 삶의 의미를 세워가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여야 정치인 여러분, 때마침 윤석열 정부가 각종 카르텔을 파괴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고액의 로스쿨 비용과 많은 시간을 들여 더 얻는 사회적 이익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법조 카르텔, 교육 카르텔의 일면인 로스쿨을 폐지하고 사법시험 부활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사법시험 부활 국민연대 대표 정희일. 감사합니다.